아니, 한잔 분위기에 그게 나은 거야. 머리 기르지 말고요, 이제. 기르면 자꾸 빠져요. 아, 나도 머리 길러서 묶고 길었을 때가 더 빠지더라고. 그 저기 큰일 났네. 박 PD 저기 보고 있어. 2023년 개묘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죠? 그 해외 원정은 사실 그 어종별로 우리 그 지구상에 좀 가장 큰 것 낚아보고자 해서 중동 쪽 오만 자이언트 트레발리라고 하는 GT, 그 다음에 옐로우핀 튜나 하면 멕시코의 태평양 쪽, 블루핀 참다랑 하면 그 미국 대서양 쪽,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분류를 할 수 있었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무렵 기다렸다가 미국 본토의 참치 낚시, 연어 낚시, 드럼피쉬라고 하는 그런 어종, 세 가지 어종을 낚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Thank you. Yeah. Thank you. Here. Thank you. 미터 한 20, 30대는 잉어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미국 여정의 첫 번째 장소가 그 브라운스빌인데, 이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서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지만 실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거의 9시간 정도, 8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주유, 그 다음에 간단한 식음료, 저희가 먹을 거를 그 마트에 가서 잠깐 장도 보고 이동을 하면서 잠깐 휴식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I got 7 haircuts, and now my hair is all gone. It's sad, but 저는 늘상 촬영을 가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트기촌에 이동을 하고 또 동트기 직전쯤 현장에 도착해서 낚시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면서 또는 그 현지 로컬 분들이 추천하는 뭐 관광 명소 이런 데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카치카 해변으로 이동하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멋진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켓인데요. 실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로켓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줄은 몰랐죠. 정말 신기했어요. 제 눈에 그렇게 로켓을 제 눈앞에서 바로 보기는 쉽지 않은 장면이죠. and no thank you is how it should have gone. I should stay strong.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해야 돼? 아니요, 그냥 개인적 궁금해서 물어보고. 나는 잘 몰라가지고 사람 관심도 없고 뭐 내일도 아픈데 걔까지 신경 써. 돈 없어 막 그 짓 하나. 무서워서 그런 소리 못해. 그죠? 이 텍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온이 30도 이렇게 그 게이지에 표기되는 그 온도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복사열과 함께 그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35,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온 속에 정말 그 가릴 곳 하나 없는, 햇빛 하나 가릴 곳 없는 데서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게 쉽진 않죠. 파라솔 하나 정도는 갖고 비상용으로 이렇게 써서 햇빛 좀 가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현지에서 무조건 낚아 올려야 되고, 중대한 또 그 업무죠, 저한테.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는 더한 것 같아요. 그 날씨에 대한. 그 더운 날씨 하면 또 복병이 뭐가 있냐면 모기죠. 이 모기요. 텍사스 모기는 그 깔따구라고 있어요. 바다 모기 굉장히 작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인터뷰를 좀 이렇게 그 수영장 바로 옆에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아침 이른 시간에 나섰다가 도저히 모기 때문에 잠시 한 5분도 못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일찍 했어야 돼.
세 가지 어종을 낚아 보려고 제가 이곳 멀리 텍사스까지 왔습니다. 이거 못 하겠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안으로 가든지 여기 안 되겠다. 제가 아까 그 말을 꼭 해주시면 이게 해 뜨잖아요. 못 해요. 이렇게 풀리면 아까 아침에 했었어요. 됐어.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안 되겠다. 진짜 너무 심하다. 뒤로 들어. 뒤로. 레드 드럼, 블랙 드럼에 대한 정보는 저 역시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 올려놓은 것들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정도죠. 사실 그 낚시 기법에 관한 거는 바다의 어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미끼를 쓰느냐, 순수하게 루어로만 낚아 올리느냐 이렇게거든요. 같이 가셨던 지인분께서 개발하신 기법, 그게 바로 꽃게입니다. 꽃게를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걸 반을 갈라서 바늘에 바로 깨서 이렇게 블랙 드럼, 레드 드럼을 공략을 했는데요. 측면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참돔 큰 것과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습성은 돌돔 낚시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블랙 드럼은요, 미끼를 탁 물고 바로 이렇게 락 주변으로 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레드 드럼은요, 미끼를 물었다, 그래서 입에 걸린 느낌, 낚싯대로 당긴다, 바로 그러면 멀리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잡으면 먹을 거야. 그 사람들 저 멕시코인들 다 먹잖아요. 그 아이스박스. 걔들 그 멕시코인들 왔었잖아요.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어서 그걸 갖고 간다. 협소한 공간, 우리 그 국내에서도 방파제 같은 데 가면은 먼저 자리를 선점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자리를 옮기는 순간까지는 묵시적인 약속이죠. 그건 저 사람 자리. 서로 말로 안 해도. 좀 체격이 크신 분이 그 현지 꾼이에요. 날만 좋으면, 날이 좋으나 나쁘나 늘상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실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잠깐 또 자리를 없었을 땐 제가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그 넓은 자리를 혼자 누비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한 켠은 좀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그 타포니 롤링 하는 거를 딱 봤어요. 왜냐면 저도 낚시를 하면서 제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을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위기를. 그래야 저 친구가 눈빛 하면 행동을 딱 보면 이게 들어와 있다. 딱 뭔가 좀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보였나 봐요. 제가 계속 후커 이 등치 좋은 친구가 제대로 한 마리 걸었습니다. 근데 한 세 번째 점프를 해서 그 테일워크 하는 그 장면에 딱 빠졌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 코너에 그 자리에서 그나마 조그만 거 제가 타프로 걸어둔 거예요. 제가 낚기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만큼은 서로가 지켜야 될, 서로 약속은 안 했지만 그런 예의인 것 같아요. Black talk, big t-shirt, Billy. Watch on my wrist, but I want that diamond. Niggas talk crazy when I pull up in sight. Mile high, run that shit back, bitch, I'm stylish. Black talk, big t-shirt, Billy. 미국 보스턴 이곳 케이프 코드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죠. 제가 처음 블루핀 낚시를 시도를 해서 150kg을 낚아 올렸던 자리가 바로 이곳 케이프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 거죠. 또 저는 스텝은 처음 왔거든요.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저 역시 같이 촬영을 가면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이 저희 스태프들이죠. 방송 화면에서는 지극히 정갈한 그 편집 화면을 보시기 때문에 힘들고 또는 대상어종이 안 나왔을 때는 주로 비추어지질 않죠. 직접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죠. 또 제가 만일에 낚아 올려야 되는 그 목적 달성을 못하면 촬영하시는 분께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나.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또 대상 어종을 딱 정하고 현지에 가면 그 대상 어종을 딱 시간 맞춰 낚아 올려야지만 전 부분이 해피해지는 거거든요.
어딜 가나 바다는 날씨예요. 사실 제가 늘상 그 농담으로 하는 게 제가 땅 딛고 하는 낚시를 하고 있으면 365일이라도 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이 바다는 파도, 날씨가 허락치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하루를 더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죠. 그리고 저한테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은 결코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케이프코드의 선장 지미 씨는요,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넘은 그런 관계죠. 그런 좋은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미 씨도 좀 젊을 때라 의욕이 굉장히 넘쳤어요. 그 의욕은 곧 성격으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배를 타고 낚시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신경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들의 특징이죠. 본인이 어떻게든 낚아 올려서 기록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강인한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부심은요, 너무 과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호불호가 정확한 그런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보면. 그리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미 씨만의 공간, 그러니까 자기의 그 태클들을 이렇게 쭉 벽에 걸어놓고 본인이 스스로 리깅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저도 그런 장소를 사실 갖고 싶었어요. 저만의 공간을.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티 하나 없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거기서 바로 성격 나오죠. 그래서 이분도 현지 케이프코드에서는 저 지미 씨는 이러이러한 사람, 참치낚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좀 보여주지 마. 우리가 전 세계 여행지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단풍하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다들 캐나다 이러잖아요. 캐나다 못지않게 그 단풍이 계절별로 무르익어가는 그 전 구간을 굉장히 이쁜 장소, 그러면 저는 그 뉴욕주와 메인주로 올라가는 그 메인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 훌러스키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연어 낚시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장소이죠. 이번 그 보름간에 펼쳐지는 그 일정이요. 멀리서 보면 텍사스의 온도가 30도를 넘었잖아요. 여기 훌러스키의 온도가요. 아침 기온이 7도, 8도 그랬습니다. 가을을 갔다가 완전히 한여름을 갔다가 다큐멘터리. 한겨울을 왔다가 다큐멘터리죠. 오지 체험. 온갖 피로가 겹쳐지고 이 훌러스키가 맨 나중 일정이었는데요. 힘들었어요. 제 보이세요? 손이 다 젖었다. 잠깐 풀고 쉬세요. 또 하고 싶어. 미친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야. That's just how it is. Wow. 제가 시작한 낚시는 첫 낚시가 플라이 낚시예요. 그 플라이 낚시 다음이 이제 배스 루어 낚시 이렇게 되는 거죠. 배스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초기 때 쏘가리로 이런 건 말할 필요 없이 다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연어 낚시 할 만한 곳은 그때는요 단적으로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알래스카, 그다음에 사할린, 러시아에 가서. Feeling tired, don't need to waste my time. Remember when we all got drunk? I ended up with 2 broke thumbs. Oh my God, I felt so dumb. Lucky me. 이 플러스키 온타리오 호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저희 숙소, 정말 그림 같은, 한마디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멋있는 장소예요. 여기야말로 정말 낚시인이라면 숙소에서 묵으면서 한 일주일만 휴가를 보내고 나면 정말
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뻤습니다. 이런 이쁜 곳에서 연어까지 또 낚아올린다는 그런 핫한 장소는요,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보기 힘들죠. Stories, 100 good stories make me interesting at parties, yeah. No, I ain't scared of you. 이 플러스케이 그 온타리오 호수는 물이 갇혀 있는 저수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어송어가 그 넓은 온타리오 호수로 들어가서 마치 바다인 줄 알고 서식 조건에 맞게 갖춰져서 살다가 성어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온타리오 호수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온타리오 호수에서 서식을 하다가 성장을 해서 다시 강 상류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과정을 관할 지역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유명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쉽죠. 우리 대한민국도 서해남에 모두가 있었잖아요. 연어가 올라오고 했었는데, 은어도 마찬가지. 은어가 서해에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랬다 간척 사업이 되고 물길이 막히게 되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동해 쪽에 조금씩 은어도 올라오고 연어도 오지만, 만일에 그 과거부터 또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온타리오 호수, 미국 플러스키 못지않은 그런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잠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플러스키를 찾은 시기는 다행히 딱 연어의 본격적인 북상을 계류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초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늦 가을부터 시작되는 북상의 그 어종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온타리오 호수에서 올라오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초입에 지금도 막 그 얼음 그 눈 속에서 낚시하고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 보면 지금도 올라와요. 자주 볼 수 있는 어종이라고 하면요, 코호셀먼이죠. 그 다음에 킹셀먼, 브라운 송어, 그 다음에 스틸헤드인데요. 그 중에 브라운 송어하고 스틸헤드가 가장 인기가 좋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플라이 낚시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낚기 어려운 어종이고 한 번쯤 낚아서 사진 좀 남겨보고 싶은 그런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틸헤드하고 브라운 송어예요. 루어 낚시 또는 그 플라이 낚시 하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 어종에 다 포진해 있다. 여름 하절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겨울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연어송어는 그 산란이 끝나면, 또 산란 직전부터는요, 얼굴이 굉장히 그 틀어지고 변해요. 특히 그 악관절, 턱이 위턱 아래턱이 막 어긋나기도 하고, 그 이가 굉장히 그 돌출이 되고 잇몸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머리나 전체 몸이 마치 그 상한 듯, 화상을 입은 듯 허옇게 변하다. 알을 뿌리고 난 과정을 끝낸 아이들은 형체를 이렇게 딱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누가 봐도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 연어를 바로 좀비 연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호셀먼, 킹셀먼, 브라운, 스틸헤드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얘들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간간히 그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어 또는 송어를 낚아 올려서 생업으로 팔아야 되고 또 취해야 되는 이런 현지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리사이클 패턴인 거예요. 환경에 얘들이 죽어서 생을 마감을 해서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 미생물 번식이 이루어지고, 그 미생물을 다시 이 알에 속 부화한 연어 송어가 얘들을 먹고 건강한 상태로 바다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 주기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과정 중에 그 부패된 연어와 송어는 이 연어 송어에게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보면 썩어서 악취는 나지만 굉장히 이게 좋은 향기일 수밖에 없죠, 그분들한테. Now you're the one that I'm calling. Swore that I'd never forget. Don't think I'm just talking. I
그래서 아마 이제 현지에서도 낚시하다 보면 2마리를 킵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나는 2마리만 킵을 하겠고 요때 낚시를 하겠다라고 낚시 면허 발급을 받는데 그 2마리로 제한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그 생태적인 리사이클 주기 때문에 꼭 부패돼서 다시 얘들한테 미끼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부패된 게 냄새가 싫고 만일에 그래서 이걸 다 없앴다라고 하면 그 패턴이 살아있질 않게 되죠. 리사이클. 그쪽이 또 그 강계 쪽에 그런 단풍이나 나무가 잘 자랐다 그런 얘기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강에 덮여 있는 그 이끼 있죠. 예, 이끼의 색깔도 다르대요. 저는 사실 모든 그 해외 원정 우리 국내 일정도에 아쉬운 점은 없어요. 그만큼 사실 후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좀 후회가 된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참치죠. 사실은 출발해서 낚시 중간쯤 되면 다음 목표는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최초에 낚아 올렸던 150kg짜리 블루핀을 꼭 낚아 올리는 거. 그래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꼭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매번 그랬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상투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돼서 제주도 왔어요. 방어 시즌이잖아요. 겨울에는 방어. 그러니까 배 한 척에 7, 8명 한 10분 정도 타시고 아침부터 신명나게 지그를 흔들고 낚시를 하다 보면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지고요. 머릿속에는 아주 뭐랄까 그 행복이 가득 차오르죠. 그래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하는 그 방어 지깅 낚시의 그 매력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 그 실감나게 느끼실 겁니다. 중중에서 바이트 들어왔었어. 뜨거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했어?